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시장이 좀 조정세를 이어가면서 느 정도로 좀 신중하게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저번 주에 이제 필승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그때에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공개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텔레그램방에서는 이번 주 내내 이제 그 이유와 함께 분석 내용과 함께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 꽤나 많이 늘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 기쁨나게 멤버분들에게는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죠. 네, 공개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멤버분들 모두에게 제가 매도할 때마다 전부 다 이제 알려드리기 때문에 충분한 참고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면서 꽤나 좀 좋은 기회를 잡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종목에 혹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평가가 아닌 고평가 기업이라면 성장성이 꽤나 뛰어나다고 한들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그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은 하반 경제성이 있죠. 많이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이 걸리는 구간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딱히 걱정할 것은 없어요. 물론 이와 더불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거나 혹은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창기 때에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 해당 기업의 주가는 꽤나 좋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BNK 금융주주입니다. 일단 BNK 금융주주는 부산은행 그리고 BNK 투자증권, BNK 신용정보, 그리고 BNK 캐피탈로 이루어진 이제 금융지주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은행주예요. 네, 은행주이고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조 4천억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올해 기준 6,700억, 저는 7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6,700억이고 ROE 역시나 7 이상이에요. ROE도 7이 넘고 영업이익률은 26%입니다. 자, 그러면 배당수익률은 5%가 넘죠. 배당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5.6%였습니다. 그 6,700억이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2조 4,500억이니까 PER이 대략 4밖에 안 되죠. PER 4, PBR은 0.3 내외입니다. PBR은 0.3 내외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저평가인 건 맞아요. 다만 은행주라는 것이 이렇게 저평가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은행주 역시나 경기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쉽게 말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할 때는 은행들의 매출도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어떻죠? 최근에는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가계에 이제 여유 자금이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으로 2천조를 넘어섰고 또한 주식 예탁금만 하더라도 900조, 금융자산만 하더라도 한 5천조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고 토지보상금만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토지보상금만 2천조 원 이상이 이제 최소 2천조 원 이상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과연 저평가되어 있고 오해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던 이런 기업들의 주가 향방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특히 BNK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이죠. 동남권의 지역 경기 회복의 대표적 이제 수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남권이라는 것은 부울경이죠. 부산, 울산, 경상도 쪽인데 자, 이쪽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철강산업, 조선 등 이제 주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많이 몰려 있어요. 화학단지도 마찬가지고 정유단지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대한 산업이 앞으로 좋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충분히 좋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도 저는 BNK 금융주주가 꽤나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NI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아직은 인상되기 직전이지만
선별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대출금리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대출을 해준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물론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이 가져오고 있는 왜곡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상황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올해 연말로 갈수록 다시금 금리의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배당 제한이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은 우리나라 금융주들의 대부분은 이제 외국인 자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이상 되는 금융주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런 배당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저소득층으로 이제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시행시킨다거나 이런 정책을 오래 펼 수가 없어요. 뭐 해봤자 한 번, 두 번 정도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기업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요, 국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닙니다. 바로 이 주주이기 때문에 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 요인이었던 경기의 하락세,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던가 혹은 정책으로 인한 억지로 금융주들의 매력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이라던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금리의 상승, 그리고 대출 증가세로 인한 실적의 증가세를 봤을 때에도 지금의 저평가가 오래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의 회복, 특히 제조업의 회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좌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보여드리면 영업이익이 2,600억이 났어요. 2,600억이 났는데 이게 추정치로는 2천억 정도였습니다. 2천억. 그런데 아니죠. 2분기니까 1분기 2천억에서 2,600억이 난 상황이죠. 그만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 실적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저는 3분기, 4분기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거나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상승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주요 매출처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꽤나 뛰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은행은 좋은 것이 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계열사들도 좋을 것이냐를 본다면 역시나 좋아요.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기준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무려 실적 증가세가 360% 폭등했어요. 360% 폭등했습니다. BNK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77% 폭등했고요. BNK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금리가 상승하니까 수혜가 꽤나 크죠. BNK 저축은행도 16%, BNK 자산운용도 역시나 증시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매출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투자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이쪽까지도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지금의 이러한 저평가 구간이 저는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도 이제 시크리컬,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의 제조업들이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동안 이제 건설주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도 많이 해결했고, 사실 이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저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기업들, 성장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시크리컬 기업들,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봐야 되는 것이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특히 내년에는 대한민국 SOC 자산,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자산 투자 자금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이제 갱신하고 있어요.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시크리컬에 대한 그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저번 주 필승 라이브 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들어서도 이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린 상황에서 사실 지금의 하락세가 타격이 전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유롭게 저평가된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분을 저는 모아갈 계획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마 기쁜덕의 멤버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BNK 금융주주 그 금리 상승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